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친구는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신살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5이 된 한 남자인데 그가 60이 되던 해에 만난 단 한 명의 친구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김성호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문을 닫았고 그 후로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게 살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각자의 삶이 있으니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 김성호 씨는 자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특별히 기다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그 역시 혼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눴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도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오갔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수 씨였고 그 역시 몇 년 전에 퇴직한 전직 교사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김성호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경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산책을 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성호 씨의 마음에 깊이 남은 말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방치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김성호 씨에게 작은 목표를 만들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한 달에 새로운 장소 한 곳 가보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 씨는 꾸준히 격려해 주었고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아침마다 산책을 시작했고 돌아와서는 각자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상에 작은 리듬이 생기자 김성호 씨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고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 씨가 박정수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식당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아둔 돈의 절반을 날렸고 그 후유증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조용히 듣더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었고 그 일로 1년 넘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수 씨는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실패를 혼자 안고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김성호 씨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를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수 씨가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김성호 씨는 박정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짜 친구가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술은 마셨지만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고 학창시절 친구들과는 자랑하기 바쁘지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수 씨와의 만남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성호 씨는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씨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목공 수업에 등록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집에서 만든 작은 책장을 아내에게 선물했을 때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성호 씨는 오랜만에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박정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성호 씨를 억지로 끌고 다니지도 않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 씨는 박정수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도 김성호 씨를 만나서 고맙다고 사실 자신도 외로웠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성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정수 씨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만큼 자신도 박정수 씨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재미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맥이 넓은 사람을 찾았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편안한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김성호 씨가 박정수 씨에게서 발견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줄 알았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에 가장 필요한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이 활기를 되찾자 아내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가 새로운 취미를 갖고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호 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무료함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졌고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김성호 씨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친구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도 괜찮고 실패를 이야기해도 비웃지 않으며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친구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김성호 씨와 박정수 씨의 우정이 특별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식 없이 대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